라이트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하자면 임급형 중심으로 임급형이나 임급형 반영 중심으로 좀 헷갈릴 만한 거, 고민할 만한 거리들을 모아보고 공양미라는 책은 저거보다 어려워요. 그냥 막 일품 그런 책보다 더 상위 단계 책이고 배치동에서도 좀 수학을 하는 의미고 라이트는 이제 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인데 얘는 난이도 따지면은 C급 정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하여튼 의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달려볼게요. 그래서 한 시간당 한 20문제 정도씩 이렇게 달리면서 그 문제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는 그런 개념보다 문제풀이의 비중이 늘어난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지수 파트고요. 지수 파트에서는 이 거듭제곱근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듭제곱 표현이 수학원에 지수 파트에서 잠깐 나오고 이제 또 소개가 안 되는지라 많이 이제 헷갈리는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런 표현에서 m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는데 n이 2 이상의 정수죠. 2 이상의 정수. 이걸 요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 언급했던 걸로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많아요. n 제곱근이 우리 b가 있을 때 첫 번째 b가 정수일 조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b가 정수가 되는 물음은 a가 a의 요건, a 조건에 대해서 물어봐요. a가 얘를 깨고 나와야 되니까 a가 정수일 때 a가 정수이면서 그리고 n 제곱수면 되겠죠. 이런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정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가 그때 유일하게 이걸 유리수 표현식으로 이렇게 가능해지죠. a가 양수가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그 음수면 절대로 n분의 1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그 b의 조건 a가 정수이기 위한 b의 조건을 위해서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6이라고 해볼게. 예시 문제입니다. 이번에 예시. 이렇게 6 제곱근이 있고 b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b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6 제곱근을 고쳐서 얘랑 얘랑 같다고 놓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6 거듭제곱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6 거듭제곱을 그릴 때 이렇게 됐었었나? 이렇게. 이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겠네. 이겁니다. 이때 이제 n의 요건을 물어보면 비글이지만 n의 요건 이런 상황 볼게요. 그러니까 제곱근으로 나올 수 있는 딱 헷갈리는 유형 별식 몇 개 한번 가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n이 아무 숫자여도 저게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건 n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n이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줄게요. n이 6의 배수인 상황과 6의 약수의 상황을 각각 살펴볼게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되는 건 왜 되는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좀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6의 약수로 이제 3을 예시로 들 수가 있죠. 네, 이런 상황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2번 먼저 쓰면 1번 6의 배수로 여기가 12가 되는 이런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이 두 상황을 갖고 살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는 얘가 6으로 맞춰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가 6이 되게 되면 여기 루트 b가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b제곱은 a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루트 b가 a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이 두 상황인데 a가 정수, a, 정수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요즘에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n을 여기서 n이 만약에 약수일 경우에는 a가 정수라면 그러니까 3 같은 숫자라면 b는 정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a, b 정수 조건에서는 이제 요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n이 배수가 되는 경우에 b가 제곱, 그러니까 문제 설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b가 제곱수가 되면은 a가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 수능 특강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계기로 그 예시를 보고 얘기하면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제곱 근어가 배수일 때 약수일 때를 그 문제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배워봤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류의 문제를 물어본다. 막연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1번 볼게요. A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A의 원소로 3, 4, 5가 있는데 그 중에서 n을 하나 고른대요. 그 다음에 스몰 a는 b의 원소인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a를 고른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n으로 한번 3을 골라보고 a로 한번 마이너스 2를 골라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3제곱근 요거를 이제 원소 하나 결정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대입질을 해보게 되면 하나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좀 와닿게 할 수가 있어요. 원소 개수 구하는 고려운 건데 근데 실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결정되는 거 고르면 되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이 제곱근은 홀짝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홀수가 나오면은 A가 양수, 음수 상관없이 홀수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저기 A가 양수든 음수든 다 무조건 하나씩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짝수일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홀수가 항상 쉽습니다. 네, 한번 언급한 적 있고요. n이 만약 짝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A가 음수면 낭패예요. A가 양수나 0만 됩니다. 그래서 0은 없지만 0도 숫자 0을 되니까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판단을 해보시죠. 자, 그러니까 3, 4, 5 이렇게 보지 말고 홀수 3하고 5예요. n이 3하고 5일 때는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다 되니까 총 8개가 나오겠죠. 3하고 5일. 4일 때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 4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면 실수 범위 내에서 안 나오니까 1, 2개가 나와서 10개다. 그러니까 우리 제곱근을 실수 범위 내에서 정의되는 제곱근을 고를 때 홀짝 양, 0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있지만 그런 거를 그 골고루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좋은 의미, 어렵진 않지만 좋은 의미를 갖는 문제.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묻는 문제니까 공부 시간이 줄어들겠죠. 공부 양은 미친 듯이 줄어드는 공행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증명을 하고 합니다. 이것도 볼게요.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적으라고 할게요.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얘네들아 이 대입해보세요. 그 다음에 실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다. 네. 마이너스 3의 2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다시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써보시면 금방 이해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짝의 제곱근은 없어요. 실수 범위에서 한 개.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근은 같은 보 한 개 있어요. 5의 짝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몰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3 찍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데 의미는 있죠. 쉬워갖고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의 보기 성질이 굉장히 독특한데 FS를 이렇게 정의하면 돼. 그러니까 이 정의가 계속 새롭죠? 네. 개수적 빼기 4를 만족시키는 T의 개수. 이런 걸 만족시키는 T의 개수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참 신박하죠. 아. 그러니까 요런 점 하나 대입해 볼게요. 2,1 지금 y가 t의 개수. 그러니까 t가 t의 4승이 요거니까 x에다가 내가 한번 그냥 편의상 2를 한번 넣어 볼게. 여기 다 2가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대입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2를 넣으면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t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또 설명과 제안을 주시자면 t는 바로 제곱근을 가리킵니다. 제곱근을 가릴 때 x나 t로 놓고서 그 t에 관한 고차 방정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곱근을 바라봤었죠. t를 4승해서 0이 나온다. t는 0의 4제곱근이다. 이 말은 이겁니다. t는 0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는 제곱근을 풀 때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외우지 말고 x의 제곱은 4이다. 이런 고차 방식을 푸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라는 거죠. 네, 그 얘기. 그래서 볼게요. 그러니까 2일 때는 0이니까 한 개겠죠. 0은 제곱근이 한 개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이 이렇게 하면 역질문을 해볼게. 제곱근이 한 개가 나오는 케이스를 모두 얘기해 볼래? 질문의 방향이 그렇게 있어. 제곱근이 한 개인 경우. 뭐가 있어요? 양의 제곱근이건 그 짝수 홀짝 상관없이 홀짝 양 경우에 그 0인 경우 0의 홀짝 제곱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홀수인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S의 n승이 A다가 제곱근에서의 기본 프레임이잖아요. S가 제곱근을 가리키고 홀의 제곱근 짝의 제곱근을 가리키고 양수에 대한 음수에 대한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따지면은 이걸 중심으로 이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A가 0이라면 N은 불문. 홀수건 짝수건 X가 저기 A가 0이면 저런 경우.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저기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면 양수로 하나, A가 음수면 음수로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제곱근이 한 개이기 위한 정답입니다. A가 0이라면은 N은 동태형. 신경 안 써. N이 홀수면 A가 동태형. 신경 안 써. 이런 포인트를 하나의 개념인데 물어보는 방향에 맞게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지금 사실 나도 되게 도태된 거야. 왜냐하면 이걸 보자마자 얘가 0이 될 때, 즉 x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될 때 1이 되는 거 먼저 찾아야 돼요. 0에 대한 제곱. 그 다음 뭘 찾아야 돼? 얘가 양수거나 음수거나를 찾아야 돼. 그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죠. 우리가 분명히 홀짝일 때 진리표 그려봐봐. 진리표 예쁘게 잘 그릴 거야. 나보다 글씨도 예쁘게 훨씬 잘 그릴 텐데 이런 방향으로 보면은 순간 뇌정도. 그거를 계속 깨트려야 된다. 동양민은 그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어보는 개념이 똑같아. 근데 그 개념을 어떤 방향으로 물어봤을 때 이거 막 그림 보고 괜히 막 시간 없고 이게 한 번호가 17번 있었어. 그거 막 무서워. 무섭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깨트려야 된다. 물어보는 방향.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제곱해서 나오는 이 P제곱 대상이 P제곱 대상의 제곱의 결과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디폴트.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크게 써보고 싶다. 제곱분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양은 홀짝, 양은 홀짝 제곱분 뭔데? 양은 홀짝 제곱분 뭔데? 양은 홀짝 제곱분 뭔데? 자, 이게 이제 A의 포지션이죠? 이게 A의 포지션이고 이게 N의 포지션이잖아. 자, 짝수를 결정했어. 그러면은 얘가 0일 때는 한 개 고정. 그것도 우리 방금 했었죠? 0일 때 한 개 고정이고 얘가 양수일 때는 두 개. 그러니까 바깥 몇 번 되는 거야? 답이 나왔죠? 2번이 되겠죠? 어. 얘가 이제 양수일 때는 두 개.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없어. 1일 때는 한 개.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럼 의미 있죠? 네,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볼게요. 근데 훨씬 낫지 않나요? 네. 0의 세제곱근은 없다. 아니야. 0은 무조건 한 개라니까?
0에 대한 제곱근을 물어보면은 홀수, 짝수 불문하고 무조건 한 개. 이걸로 만약 세뇌가 돼야 돼요. 딱딱 건드리면은 군대에서도 이제 이거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겁나 쉽게 이게 1주차가 이제 저기 제식교육 기간인데 그때 이거를 거의 막 세뇌 교육 시키고 막 새벽에도 엄청 시켜요.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20살 넘어서 남자친구 군대 갔다 오면은 딱 건드리면 이제 공룡잘 하거든요. 이거. 근데 그게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학습의 원리를 좀 알고 있는 거죠. 단순 논리가 필요 없는. 그래서 0에 대한 제곱권 물어보면은 홀짝 불문하고 무조건 한 개. 실수가 없는. 실수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음, 실수 범위가 아닐 수도 있죠. 0이 아니라 x 4승이 5다. 그럼 이게 이제 뭐 실수 범위 내에서도 있고 복소수 범위 내에서도 있고 다양한데 0은 x의 n승이 0일 때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나오네. 그런 것도 좀 특징이네. 그런 말 했잖아요. x의 7승이 예를 들어 5다. 그러면은 홀짝만 봐야 돼. 실수 범위 내에서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7이면 7개야. 이런 말을 쓰는데 0은 실수 범위 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0의 세제곱근은 한 개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이렇게 짜가지고 됩니다. 실수인 것이 없으면 무조건 3개입니다. 자, 마이너스에 대한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같은 부호 한 개니까 한 개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지만 기본기를 확실시해야 되는 그런 좋은 7의 내제곱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실수범위 내에서 2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다. n이 2 이상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기 양수에 대한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지.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없다. 2 이상이 홀수일 때는 하나뿐이다. 5번이 되겠죠. 이런 판단 어렵지 않은 것이고.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배우시죠. 일단 5번. 계속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죠. 아, F, 그러니까 계속 표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시죠? 대신 패턴이. 4의 2, 저기 2의 4제곱근이죠. 2의 4제곱근. 항상 요 제곱근 문제는 요걸 떠오르세요. 근데 요거는 저기 누구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이건 그냥 제곱근 근의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그거 기억나요? 2의 저기 숫자 2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2랑 다른 말이었잖아. 2의 제곱근이랑 그 다음에 제곱근 2랑 그러니까 이거는 제곱근 2인 거예요. 그렇죠? n제곱근 a인 거. 그래서 이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4제곱근 2는 8제곱근 4랑 똑같다. 그래. 이거는 그 제곱근호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잡고 해보겠습니다. 얘랑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는 2의 제곱인데 자, 기억하세요. 이 제곱근호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수법칙 비슷한 거 있었죠. PQ 해갖고 PP 해갖고 그리고 NM의 P 이런 거. 이거 베이시스가 그 지수법칙이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양수일 때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리바이브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가 홀수 제곱근일 때는 여기가 양수건 음수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음수라도 그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홀수면 겁나 쉽습니다. 겁나 쉬워요. 여기가 짝수인데 그래도 양수이면 이 법칙도 성립이 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가 음수인 경우가 이 녀석이 이제 골 때려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짝수인데도 2이고 마이너스 7인 거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허수라고 배운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가 2를 초과하는 저거인데 여기가 음수인 거는 얘는 뭐라고 했어? 안 다뤄. 안 다뤄. 안 다뤄. 이렇게. 교육과정 바뀌에요. 선생님 이거 허수 아닌가? 이거 허수가 아닙니다. 왜? 허수라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 이제 요걸 i라고 정의하면서
그러니까 허수의 정의, 그러니까 허수의 성질이 제곱하면 순허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밖에 이런 실수가 없는 게 순허수잖아요. 얘가 허수라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곱이라는 연산 자체를 애초에 하지를 못해요. 왜? 이런 숫자가 고등 과정에서 정의가 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마치 분모가 0인 것처럼 쓰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는 거예요. 기억 맞았고.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보면 되는 거고요. 얘는 10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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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제곱근 똑같은데 위치 양수니까 그거 제곱근호 법칙 쓰시면 됩니다. 집 하나로 합쳐서 2, 4, 6, 8, 10 더하면 되니까 12, 12, 4니까 28이죠? 이게 28. 하는 거니까 12, 아니구나. 12, 12, 12, 30이네, 30. 30 이렇게 되죠? 그럼 저기는 10이랑 여기 10이랑 안 보내주면 2에 3, 3만 남죠? 이렇게. 여기가 1이 되면 벗겨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8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를 D 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FNA가 또 들어가 있네. FNA가 이제 N 제곱근 A였는데 자 보세요. N 제곱근 N 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죠. 네, A가 양수예요. 네, 이런 조건을 웬만하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그런 거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혹은 깜빡한 선생님이 우연히 루트 안에 여기 6제곱분인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거에 적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제곱근호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원에서 잠깐 나왔다가 잠깐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다른 것들은 계속 나오는데 n 제곱 그리고 a다 이렇게 돼 있어. 양수니까 얘네들끼리 곱할 수 있죠? n 제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근호 표현에서는 이런 n의 요건들 2 이상의 정수 그다음에 얘가 홀수일 때는 a가 양은 둘다 겁나 쉬운 짝수일 때는 2일 때는 홀수로 배웠는데 4 이럴 때는 마이너스 되는 거 주의. 이런 거는 좀 해보실 수 있겠죠? 근사값도 재는 건데 예, 100은 가우스 기호 아시죠? 가우스 마이너스 3.7은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네, 마이너스 3입니다. 네.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거라서 들어갈게요. 3제곱근 전화성은 어떻게 구해요? 근사값. 자,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하는 거. 자, 얘도 쉽다. 요거 알아봅시다. 요거는 대충 몇쯤 될까요? 자, 이 제곱수랑 똑같습니다. 우리 루트 37의 제곱수를 할 때 제곱수 루트 36, 그 다음에 루트 49 사이니까 6점 블라블라 해서 뭐 이렇게 6이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거 원리가 똑같아요. 어, 그리고 미미미는 연습하지 않는데 파란색 색채 공부하고 싶어. 이 색깔 심리학에서 파란색이 인간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많이 자극하는 색깔의 힘이 있대요. 어, 파란 많이 쓰는 과학적이래, 뇌과학적이래. 그랬던 것 같기도. 괜히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1의 5제곱은 1이죠. 2의 5제곱은 30이죠. 3의 5제곱은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3의 5승이거든요. 이가 43입니다. 그래서 1의 5승, 5승, 그리고 1이죠. 그 다음에 저기 2의 5승까지 적어 되죠. 3의 5승보다 작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은 32보다 크고 243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이거 2하고 3 사이니까 2점 블라블라. 그래서 이거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 제곱수. 그래서 3의 육수는 725 정도 알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런 녀석 제곱하면 각각 제곱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주변해 주세요. 자, 여기 안에가 양수죠? 그래서 얘는 거듭 제곱수로 다시 바꿔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양수니까 2분의 1이 가능했던 거죠.
그것도 얘기했던 거. 만약 여기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의 1승이잖아. 1은 2분의 2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게 틀리게 돼요. 선생님 이거 1은 자연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분수 형태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저런 디테일을 잘 모르면은 저런 것들 제대로 쉽지 않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면 지뢰밭을 걷는 그런 느낌? 뭔가 찝찝해. 아 그냥 이거 지수를 유리수 형태로 표현하면 되네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 디테일을 모르시면 되게 찝찝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겉은 막 되게 친절해, 되게 착해. 근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많이 봤던 거죠. 밑이 똑같은 거 맞춰주기 위해서 x분의 1 수승, y분의 1 수승, z분의 1 수승. 그래서 이거 로그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x는 로그 5의 10. 그래서 x분의 1은 그거의 마이너스. 네? 이거 2의 2y 승이니까 로그 2의 10인데 로그도 한번 해보죠. 로그에서 나온 문제인데 x는 로그 5의 10이에요. 그래서 x 대신에 이걸 대입해주면은 x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로그 10의 5 이렇게 되고요. 네. 이거를 선생님들이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라면은 지수 방법으로 풀어라, 로그 방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수 방법에서는 10의 x분의 1승은 5이다 이렇게 해갖고 맞춰주고 2의 2y승이 10이니까 10의 2y승분의 1이 2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로그는 좀 직관적이죠. 로그를 여섯 문제 쓰면 되겠고 이런 것들 똑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를 안 해도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스킵하고 자, 요것도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K라고 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가 같을 때 K라고 놓고서 지금 얘가 이제 구심점이 되잖아요. K의 X분의 1승이 얼마다? 3이다. K의 Y분의 1승이 얼마다? 4이다. K의 Z분의 1승이 1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문자가 하나 추가되었지만 싹다 못하면은 K의 이거를 그냥 이거라고 할게요. 이거 K의 이거가 이거 보면 1이죠? 그러면은 자, K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0이죠. 0승이 1이 안 되는 경우 뭐 있죠? 밑이 0일 때만 빼고는 다 1입니다. i의 0승도 1이고요. 밑이 0의 0승 몇이죠?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 정의가 안 되죠? 2의 2승 나누기 저기 0의 2승 괜찮습니다. 0의 2승 괜찮아요. 요거 나누면은 0의 2승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지수 없이도 0의 0승이거든요. 봐봐.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데 이 나누기 얘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분모에 0이 가니까 얘가 괜찮고 여기서 에러가 나니까 얘도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점이 하나 힌트 잡으면 너무 지루하네. 그래서 좀 쉽다 보면은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지금 하면 되죠. 기술적으로 다 통분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거를 분명 막 미친놈처럼 진짜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한다는 감을 드셔도 좋겠고, 이거는 경험이에요, 경험. 위아래에다가 A 영수 묶여주세요. A 영수 1 더하기 A 영수이죠. 그 다음에 얘랑 더하시면은 1. 얘랑 더하시면 1. 1이 몇 커플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마이너스 5까지, 1부터 5까지니까 1이 5개예요. 가운데 눈치 없는 솔로 2분의 1, 2분의 11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어렵진 않은데 한 번쯤은 봐줘야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수와 그거의 역수가 더해지거나 빼진 형태는 얘만 t로 취환하면 몇 승이건 다 t로 취환하기 가능하죠. 그거는 그럴 것도 없이 수치한다는 것도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양면에다가 이 분모를 곱해서
제곱하면은 a의 2x 더하기 a의 x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플러스 2죠. 그럼 4의 a의 2x 그냥 편의상 이거를 라지 x라고 할게. 여기 라지 x 플러스 2고 여기는 4의 라지 x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러면은 3x는 10이겠죠. 그래서 3분의 10이니까 답이 10입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양수가 지금 15번 좀 재밌겠네요. 15번. 양수 A, B고 P분의 Q일 때 그러니까 육합 구하면 되겠네. A제곱 B 3승이 510이다. A의 4승이 이거보다 A, B의 관계식이 복잡하군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다. 네, 요건 좀 의미가 있어서 글자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 나와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 EX, Y, Y 보시면은 저걸 갖고 해보시면 되는데요. A의 제곱에 EX승, EB의 5Y승 관계 1이다. 그러면은 A 제곱을 B 3승분의 512로 곱치면은 A 제곱은 B 3승분의 512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 줄게.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은 512는 2의 몇 승이죠? 2의 8승이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요거를 K로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은 K의 2x분의 1승이 A 제곱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K의 5y분의 1승이 2b분의 1이 되겠죠. 네? 이게 선생님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역수 거듭적으로 해도 되나요? 양수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양수하고 양면 3승 3승 하면 요게 8b 3승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가족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 나눠주면 되겠죠. k의 2x분의 1 y분의 3을 뺀 게 여기서 얘를 나눈 거니까 a의 제곱 곱하기 8b의 3승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게 k의 3승이죠. 여기. 그럼 a제곱 b 3승은 몇이야? 510이죠. 512가 2의 몇 승이었어? 2의 9승인데 거기다 3승 더하니까 2의 12승이겠죠. 그럼 얘는 2의 3승에 여기 4승을 쓸 수가 있고 따라서 4승에 3승이라 쓸 수 있죠. 따라서 k는 몇이야? 2의 4승이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보세요?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 k 3승이 2의 4승의 3승이니까 k는 2의 4승 했잖아. 만약에 얘가 k 4승 여기 2의 4승이었으면 k는 2의 4승이라면 큰일 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짝수를 거듭적으로 보세요. 한번 k가 2의 4승인 거 그것만 체크할게요.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양수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랑 얘는 다르잖아요. 나타난 x가 여기서 함부로 2분의 1승 해갖고 요러시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원래 뭐야?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갖고 있는 녀석이잖아. 함부로 2분의 1승 하셔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함부로 제곱하셔갖고 x가 달라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 거듭적으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양변을 홀수 제곱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홀수 제곱해도 실수 범위 내에서 x가 막 추가되는 게 아니라
허수 범위에서 추가돼요. 근데 양면을 짝수 거듭 제곱을 하거나 짝수 거듭 제곱으로 나눠주거나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내가 물어볼게. A의 X승의 4승이고 이거 2의 4승인데 A의 X승은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이 녀석이 그냥 일반 문자였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맞거든? 짝수 거듭 제곱이니까. 근데 얘는 거듭 제곱 편식이 양수잖아요. A가 양수니까. AX가 2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요게 AX 승이 2니까 어, 네, 푸시면 되죠. 너무 험한데? 요거에다가 8에다가 7을 넣어보죠. 법문수 무서워하지 마세요. 통분하면 되니까 위아래 8 곱하면 되죠. 64 더하기 1, 16 빼기 1. 그래서 15분의 65니까 13, 3분의 13인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나? 800 여기 4죠? 아니다. 끝났네. 77이죠? 네, 이렇게 4죠. 이 문제는 나름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복잡함의 구석을 갖추고 있는데 역시 똑같다라고 본 걸로 K로 두고서 K로 안 두면은 이 지수 법칙, 그러니까 얘가 지수 법칙이란 냄새는 금방 맡으실 것 같은데 지수 법칙이 안 되니까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봐보고 이렇게 계속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볼만한 문제,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20분 거의 가까이 갔거든요. 뒤까지 얼른 봐볼까? 지금 좀 헷갈릴 만한 거좀 잘. 그래 이런 거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거듭적용이 그 지저분할 때 어, 처음에 다뤘던 케이스 1이에요. 보실 때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잖아요. 이거 완전 똑같죠? 자 그러면은 루트 3은 4제곱근으로 고쳤을 때 여기 4승, 여기 4승이 아니라 2승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냥 루트는 기본적으로 2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4승 양수니까 한 집 살림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되세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 10승이면 여기도 10승 이렇게 가죠. 자, 낚였어요. 5승 나고. 네. 낚이기 쉬워요. 이거 없으니까 1 같거든. 네, 낚여요. 진짜 낚여요. 조심하셔야 돼. 네. 그래서 10제곱끝 여기 2의 2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 나눠서 기하 분수, 아니, 기하 거듭제곱근을 여기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수인 거를 다 최대한 약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걸 기하분수라고 표현할 때 지수 버전에서 일종의 기하분수를 해주시고, 생각해 봐봐. 4의 분수, 배수, 5의 배수, 20의 배수. 이렇게. 아까 봤던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18번. n이 135 이하의 숫자. mn에 대하여 요 값이 자연수. 그리고 이렇게 다연수일 때, 정수일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를 70, 80% 특히 잘 풀어보시고. 저거의 최대값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봐봐. 그러니까 여기 막 세제곱권 이런 거 표현이 낯설단 말이야. 여기서 약간 뇌정지가 오는 거라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 일단은 요거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안에가 양수니까 유리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무조건 가능합니다. 2분의 3 이렇게. 그렇죠? 음. 그 다양수가 안 나올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이 분모를 깨부수는 게 루트를 없애는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양수이면 자연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지수에 있는 분모를 깨부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2가 있는 거죠. 그 2를 깨부숴야 돼요. 깨부수는 방법은 안에서 제곱을 해서 깨부수면 되는 겁니다. 겉에 있는 껍데기 7승을 깨부수는 방법은 안에서 7승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 칠성을 못 해줄 때 안에가 이제 7제곱수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 m이 거듭제곱이 그러니까 이 m이 세 제곱수일 수도 있고 거듭제곱이 일종의 3K라는 거예요. 3K 플러스일 수도 있고 3K 플러스 2일 수도 있죠. 얘만 이제 저 루트를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n3승이 제곱수 다시 말해서 이 L이거나 이 L이 아닐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왜? 그 n이 자연수니까요. 어, 자, 그래서 만약에 얘도 3K가 돼서 깨고 나오고 얘도 이제 2L이 돼서 깨고 나오면 얘 자체로 자연수, 얘 자체로 자연수니까 곱해도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건 다 무조건 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냐면 이 보라색 때문인데 얘네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이 조합으로 혹시라도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피면 꼼꼼하게 살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안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세제곱수가 남는 거고 여기는 제곱 이 루트가 살아있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곱해서 어떻게 이게 없어지겠어요? 없어질 수가 있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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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막연하죠. 2m이 세제곱수로 얘를 2m이 8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세제곱수가 아닌 예를 들면 2의 4승 있고 16 이렇게. 자, 얘는 결국에 세제곱수가 빠져나와서 요게 남게 됩니다. 그죠? 이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걸 한번 맞춰보죠. n의 3승이 예를 들어서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n이 자연수니까 이라고 그러면 이 3승이야. 사례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 사례면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 봐주세요. m이 1이어서 세제곱분이고 n이 2여서 여기가 2의 3승이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n을 곱해서 결론적으로 저게 안 되죠? 자연수가 루트가 안 깨지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결과가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하면 아니면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내가 설명을 이해하게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자연수니까 얘를 6으로 하고 여기 2는 이렇게 가능하죠? 그다음에 여기 6으로 하고 얘네 구성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로 합쳐서 양수니까 이게 분명히 성립한단 말이에요. 2n의 제곱에 n의 구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복잡하게 만들었나? 이것이 자연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고 그냥 처음 그대로 구별 부분 먼저 내볼게요. 자,
m이 되는 숫자는 2가 이렇게 한개가 있죠. m은 일단은 2의 제곱 혹은 2의 5승 이렇게 가야 됩니다. m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거 기억났어요. 저기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 2의 제곱이 되면 여기 2가 되죠? 그 다음은 2의 제곱이 끝은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 되는 게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요것만 좀 받아주시죠. 그렇게 가보면 되는 게 몇 가지 되냐면 27 곱하기 4니까 4의 3승이면은 2의 6승이죠. 2의 8승이 256이니까 얘부터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제 m의 값을 적절한 거는 이렇게가 이제 m이니까 m의 맥스 값은 4 곱하기 27 몇입니까? 108인가요? 108 되겠고요. n의 맥스 값은 되셨나요? 그 다음에 n의 맥스 값은 n은 어떤 수가 돼야 되죠? 저기 제곱수가 돼야 되죠? n이 제곱수. 제곱수는 1, 4가 있으니까 n의 맥스 값은 3 이렇게 되니까 더해서 111. n이 저기 9이요. 제곱수. 9까지 되죠? 117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 좀 정리를 해보면 어, m하고 n이 다 자연수죠. 얘는 세제곱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가 세제곱수가 돼야 되고 얘 제곱을 깨야 나가는데 세제곱은 그걸 깰 수가 없으니까 n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자연수 돼서 그래서 자연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적절한 숫자가 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어떤 숫자가 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나오죠. 결론은 각각 루트를 깨고 나오는 그 숫자 요건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건 활용인데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뭘 볼 거냐면은 기출 문제 해보시겠어요?
필요 없네. 예? 뭐였지? 저 해외 거 말고요. 다른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개포고 거 볼까요? 개포고 거? 이렇게 포고 거를 좀 더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길드업을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가 나온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되죠? 개포고가 이렇게 생긴 디자인의 암에서 복제였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2, 3면에 가지 않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360도를 더하거나 이 파일을 빼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왜 2루트 3이 나왔네? 저 파이가 우리 수학 때 배웠던 그 3.14 그거거든요. 어,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각이에요. 이렇게 당하기 쉽잖아. 저게 지금 그 무단이죠. 라디안을 가리키거든요. 라디안을 저걸 바꾸다 어떻게 보죠?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건 외우시죠? 그죠? 그러면 파이 나누기 180을 하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취소시키고 60법 도를 등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6분의 파이에다가 얘를 곱하면은 이게 도로 바뀌겠죠. 많이 전하는 방법이 있고. 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2, 3면에 해당하는 각인지를 알아볼 때 2, 3면은 어떻게 되니? 2분의 파이하고 파이잖아. 다시 적어봤을 때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여기다 이제 2n 파이가 있는 거고. 루트 3이 그 큰차값을 1.7로 보셔도 괜찮고 루트 3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죠. 2루트 3은 2하고 4 사이잖아. 4는 파이를 초과하니까 이렇게는 좀 판단이 힘들겠고 아닌 거 보는 거구나. 얘가 더 좋겠네. 루트 3의 근사값 알고 있는 거. 왜냐면 2는 저기 2, 3면에 각인데 4는 넘어가니까. 이건 좀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렇게 아무런 단위가 없는 경우도 저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음, 개포고 그렇게 많이 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 미안해. 이거 기억나시나요?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이 있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 알 수 있다. 사인 빼기 코사인 알 수 있다. 뭐? 제곱 공식 때문에. S-C를 제곱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니까 1-2 쓰시죠? 이 관계식을 보시면 곱을 하면 4 알 수 있다. S 플러스 C 제곱해보세요. 합을 하면 곱을 할 수 있다. 곱을 하면 그러니까 얘네가 다 연결되는 거야. 이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알아도 곱 하나만 알아도 차도 할 수 있고 합도 할 수 있고 합하고 곱 알면 3승합도 할 수 있고 4승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죠? 곱 하나만 줬을 때 이거 이제 뭐 나눠주니까 그 생각 바로 드셔야 되고 이건 뭐 지수법칙 이용해서
아까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V자 체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만 내가 스터디하면서 체크하는 건데, 얘는 3, 이 이상의 자연수 3에 대해서 A의 n제곱, 제곱분 문제죠. 또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왔네요. 5번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 제곱의 결과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제곱인가, 제곱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제곱근을 정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 어떻게 판단해야 되니? 세 제곱근이 네 제곱근보다 크려면, 자, 이 숫자가 똑같아요. 5호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기 어?